광진 을구 유권자 여러분, 내일이 바로 총선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전국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번 선거에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난 문재인 정부 상면 3년이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기에 다들 이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3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가 뭐 하나 제대로 완성시킨 게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만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매일 일상생활에 관련된 경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제 문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매일매일 피부에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이렇게 됐냐? 처음서부터 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 청와대가 마음대로 경제 운영을 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경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초기부터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정책을 청와대가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가서 어떤 상황을 전개했냐면은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거기에 같이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지난 3년을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삶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네가 잘못한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적당히 이거를 덮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최근에는 또 어떤 일까지 하느냐. 저에게 많은 의사분들이 저에게 전해옵니다. 최근에 와서는 확진자의 검진 자체를 막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진자 숫자를 선거 때까지만이라도 줄여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아주 잘 처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이 마스크가 지난 3년 동안에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시책을 절대로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이 아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주 21세기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지식사회가 뭐예요? 사람이 참 교육을 많이 받아서 수준이 높아지니까 판단 능력이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각종 정보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속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명하신 우리 유권자들 분께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도래했다 하더라도 지난 3년 동안 일어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갖다가 낱낱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엊그저께 들어보니까 뭐 탄도리가 와서 코도리를 지원하라고 온 것 같아요. 뭐 이 코도리가 당선이 되면은 전 국민에게 주고 이 코도리가 당선이 안 되면 뭐 70% 국민밖에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상식에 맞지 않은 소리를 갖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후보가 되면은 100%를 주고 고민정 후보가 안 되면 70%밖에 주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상식에 이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탄도리들의 수준입니다. 맞아요. 결국은 이 탄도리들이 국회에 많이 2004년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정부를 망가뜨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빙자해가지고 코도리들이 많이 지금
이 국회의원 선거에 등장을 했어요. 커다리. 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돌격대들이에요. 이 돌격대들이 국회에 들어가면은 뭘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의원들을 놓고 갔다면 하나같이 거수기 노릇만 하는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돌격대까지 합세하면은 그 국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국회는 무력해지고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라의 경제는 더 나락에 빠지고 대한민국의 질서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내일 총선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여기 광진을구에서 우리 오세훈 후보를 당선을 시켜서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통합당이 국회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만이 이 무능한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통제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재인 정부의 한심한 생각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말만 하면은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이거를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 가지 의심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가 그렇게 감출 게 많고 잘못한 게 많았는지 모르지만 정부 처음서부터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정부는 정책을 잘 펴서 국민을 편안하게 살게 하면은 꺼리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짓은 안 하고 잘못된 게 많고 숨길 게 많기 때문에 언론도 장악해야 되고 사법부도 해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원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잘 아시죠?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는 상권 분립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갖다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리고 정의, 공정 이거를 한 가지 사례만 들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장관 임명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장관에 임명을 했죠. 그 다음에 광화문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장관에 임명한 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또 겁이 벌컥 나가지고서 한 달 좀 지나가지고서 그 장관을 사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미 탄핵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선거에 또 어떤 유행이 부느냐,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들어온 것처럼 조국 바이러스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 조국 바이러스를 갖다가 제거해야 됩니다. 이래서 조국 바이러스와 밀착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사회에서 반드시 격리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격리를 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도둑들을 잡아야 할 검찰을 때려잡는 도둑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우리 광진을구 유권자, 특히 서울시 유권자들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서울시 유권자들의 표로다가 바꿔온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얘기합니다마는 대한민국 민주화도 소리 없는 유권자들이 표로다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도 이룩해낸 것이 우리의 과거 서울시의 투표의 역사입니다. 이번 내일 총선에서 반드시 이 무너져가는 나라의 기반을 바로 세우고 망가져가는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 오세훈 후보를 이 지역에서 반드시 당선시켜서 국회로 보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내일 이 총선이 참 심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를 국민 스스로가 판단하는 선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엄중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이 정부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오는 이 경제 코로나를 정말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에서 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고용이 위태롭다고 하는 그 사실은 아마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국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미 우리보다 늦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했지만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각종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뭔지도 모르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정부가 지금 이 문재인 정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은 한국 경제는 나락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오는 경제의 엄중함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경제 정책으로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 나라의 경제 정책을 갖다가 막 이끌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는 지금 경제 코로나가 해주는 이런 상황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합당이 국회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에만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광진을구에서 우리 오세훈 후보를 무슨 일이서 당선을 시켜서 국회에 보내시기를 갖다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이 투표장에서 기후에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투표장에 가시면 투표용지가 두 장이 나오는데 하나는 짧은 투표용지, 하나는 제 8길이만한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이 짧은 투표용지에서는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찍으시고 이 길다란 투표용지는 두 번째 칸을 꼭 찍으세요. 두 번째 칸을. 예? 이 미래한국당이 기호가 4번인데 그 4번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두 번째 칸을 찍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당선자와 우리 통합당의 지역 당선자를 합해가지고서 틀림없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